As you all know, I study English every day. So why do I study English? I've been a successful motivational speaker for the past 30 years. And now I really want to give lectures in English. That is why I'm studying English and really challenge myself. But I'm sure we can make it this time. Come with me. I'm so happy to introduce him today. He's one of the best English teachers in Korea. He also has a YouTube channel with more than 800,000 subscribers. As you all know, I had a dream of giving a lecture in English since 3 years ago. I studied English every day by watching his YouTube channel. Finally, we have him here at MKYU today. Please give him a big round of applause. 박수 쳐주세요. Done. Well done. 어땠어요? Well done. Excellent. How was Yeah, it was excellent. Yes, excellent. 와, 박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자세가 잘못된 채로 학습에 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와서 많이 그게 변화도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깊게 뿌리 박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잘못된 학습에 임하는 그런 자세나 그런 태도가. 그러니까 이게 자세랑 태도라는 말도 좀 어울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 어떠한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하는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당신이나 나보다 크게 더 잘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나 같은 사람들에 의해 변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어느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뭔가를 대단한 걸 알고 있다거나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거나 뭔가 내가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결국엔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시간과 노력만 들어가면은 그만큼이 이제 돌아온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기회에.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흔히 이제 겪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 공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흔히 어떤 생각들을 하시죠, 보통? 좋겠다, 일단. 부러워하죠? 좋겠다. 영어를 잘해서 좋겠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는데, 일단 여기서 뭐 부러워하는 건 좋아요. 부러워하는 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뿐이에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라는 우리가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먼저 가장 정말 너무나도 제가 만약에 시인이었다면 이걸 표현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방법론에 절대로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뭐 어떤 방법이 제일 좋고 어떤 방법이 안 좋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엄청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영어를 굳이 또 영역별로 굳이 나눠서 뭐 어휘는 어떻게 되지, 발음, 이걸 다 나눠서 뭔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방법론에 집착을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꼭 영어뿐만 아니에요.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거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공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이 20%에 불과하고 80%가 마음가짐이에요. 맞아요. 네, 이거는 물론 이제 뭐 예외도 있겠지만, 근데 뭐 건강 뭐 이런 것도 심지어 해당 사항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으며 내가 그걸 얼마나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냐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뭐 어떤 방법, 난 이래서 못해, 이게 없어서 못해, 이런 게 좀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망설이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 20%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무의미한지, 그 시간에, 그 고민하는 시간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그리고 보시면은 실패는 이거는 이제 영어뿐만은 아니지만 영어에도 충분히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실패는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식으로 노력이 되는 거예요. 쉽고 편한 방법으로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아마 여러 뭐 어떤 특정한 거를 뭐 언급하기는 그렇고 뭐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영어 교육이 엄청나게 이제 그 산업화가 되면서 마케팅에 의해서 그렇게 인식이 박히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돈을 이만큼을 지불하면은 네,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처럼 뭔가 그냥 내 머릿속으로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그 과정이 쉽진 않지만 근데 어렵다고 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배우는 과정에는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발전하는 게 있고 이거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영어라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다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운전을 쉽고 빠르게 배우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엄청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나도 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따라서 하면은 뭔가 그냥 그저 즐거운 마음에 공부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것도 약간의 그런 그 뭐랄까요? 착각이라고 할까요? 공부를 즐겁게 한다고 해서 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는데 그거를 뭔가 놀이를 통해서 물론 이제 놀이를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 굉장히 제한적이고 즐거운 방법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고 대신에 영어가 느는 재미, 배우는 재미를 만끽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치면서 물론 이제 재밌는 방법으로 무슨 게임 같은 거 아니면 노래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재미를 느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재밌는 방법으로만 공부하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거는 영어가 느는 재미. 이게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영어를 배우는 재미 외에는 굉장히 그게 제한적인지를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 영어가 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게임도 마찬가지죠. 계속 지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방법을 아무리 재밌어도 영어가 안 늘면 재미가 없겠죠.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즐거운 방법이 있다. 재밌고 그저 그냥 쉬운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거를 그 생각을 아예 버리고 어렵지만 하는 대신에 이제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하다가 보면은 잘 안 되고 실수하고 엉터리가 되고 지적받고 근데 괜찮아요. 그게 다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영어 공부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궁금하죠? 비결이 뭔지? 궁금해요. 네, 영어 공부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비결 뭘까요? 멈추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영어 공부에 성공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영어 공부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것저것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지만 근데 그 모든 거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하고 쉐도잉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방법론에 집착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계속하는 거,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미국의 어느 테니스 선수가 유명하게 남긴 말인데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자. 네, 이거는 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방법이나 이게 없어서 못한다 이런 생각 다 필요 없는 생각들이에요. 일단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는 거.
그거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영어를 배우기 위한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정신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한 가지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강의를 듣고 책을 보는 거는요. 네, 강의 듣고 책을 보는 거요. 헬스장에서 헬스 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랑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책을 보는 거는 그러니까 강의를 만약에 10분짜리 강의를 들었어요. 그 10분짜리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의 영어가 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스장에 가서 그 트레이너가 헬스 기구를 자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하고 보여줬어요. 그거를 딱 배우는 순간에 근육이 생기나요? 아니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때 배웠으면 그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되죠. 한두 번도 아니에요. 꾸준히 오랫동안 해야 그것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강의나 책을 보는 과정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배워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일 뿐이지 그거를 내가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그만큼의 영어가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아서 영어가 계속 안 느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책을 이걸 다 봤는데 다 공부를 해서 다 이해를 했는데 영어가 안 된다. 그 중간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 없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인식 변화가 꼭 필요해요. 방금 제가 한 얘기를 예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전거를 물리학 지식으로 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관성의 법칙, 뭐 뉴턴의 이런 지식으로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감각으로 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내가 뭐 강의에서 들은 책에서 본 거를 가지고 내가 이해한 걸 지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영어도 몸에 배어 있는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정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외국인과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2주 전에 어느 강의에서 몇 편 강의에서 들었던 그거를 기억해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적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간혹 가다 있긴 하지만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외국인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는 이미 나한테 편하다고 느껴지는 말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뭘 배웠다고 해서 갑자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편해지고 이미 익숙하게 내가 심지어 그러니까 그 순간은 심지어 뇌랑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쩌면 몸에서 이미 충분히 받아들여진 게 그 순간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외국인과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게 완전 다 까먹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스스로를 자신을 발견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배웠던 거를 체화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방법일까요? 어떻게 보면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근데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라는 이 질문부터 우리가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질문을 우리가 좀 더 잘하면은 더 좋은 해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을까? 우리가 흔히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요. 평소에 내가 무엇을 꾸준히 하면은 영어가 조금씩 늘까?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뭔가 무슨 그냥 스위치를 이렇게 키면은 모든 게 다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어떤 거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랑 비슷한 거의 모든 거랑 다 비슷한 거예요. 뭐를 내가 조금씩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면은 영어가 그때서야 조금씩 늘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우리가 정말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건강한 식습관처럼 다양한 학습을 골고루 해야 돼요. 다양한 학습을.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좋은 학습법이 있어서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뭔가 딱 정해져 있고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거를.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나누자면 이제 뭐 듣기, 쓰기, 뭐 읽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분야별, 이렇게 영역별로 있는데 심지어 이 영역뿐만 아니죠. 그 사이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를 배우는 과정은 그러니까 배운다기보다는 영어를 늘리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예로 몇 가지를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뭐 당연히 강의나 영어 학습 도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영어 서적 읽기 그러니까 학습 도서 말고 그냥 뭐 원서로 된 어떤 소설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독해를 하는 것도 있고 영화 미드 브이로그 시청 뭐 이런 것도 있고 쉐도잉도 있고 문법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있고 다른 사람과 영어로 대화 이 부분을 만약에 매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다른 것들은 현저하게 다 덜 해도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외국에 나가 계시면은 사실 이것만 계속해도 영어가 충분히 많이 늘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경인 물론 이제 영어로 100% 노출돼서 할 수 있는 환경이면은 물론 좋겠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상적인 기준을 놓고 학습을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를 할 수 있으면 그걸 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되면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사람마다 다 노하우를 또 자기만의 노하우를 이렇게 만드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혼잣말 하는 거를 혼자 대화하는 거를 녹음하고 들어보는 거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진 않았고 개인적으로 추천을 한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문자 대화 내용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추천하는 방법인데 문자 대화 내용을 영어로 옮기기. 그러니까 그 여러분 이제 뭐 주무시기 전에 이제 잠자리 누워서 핸드폰을 이제 보잖아요. 안 보는 게 좋지만 핸드폰을 이제 보시면은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좀이라도 그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고 싶다면 그날 내가 누구랑 문자 내용을 주고받은 걸 한번 펼쳐보세요. 문자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을 내가 영어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물론 이제 그 순간에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실제로 하는 말, 내가 실제로 들은 말들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그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고민을 해본 사람과 아예 그런 고민을 평소에 안 하는 사람과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영어가 배워지는 그 속도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이 다르겠죠, 당연히. 왜냐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강의나 책에서는요. 여러분이 실제로 평소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거는 전혀 고려하지 못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배운 것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언어 학습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제 그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늘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뭔가를 배웠으면은 그 배운 거를 토대로 나만의 응용 문장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장들은 나와 어떤 식으로든 뭔가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얘기여야 돼요. 그 과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왜 안 하느냐? 책에서 예문을 보여주고 강의에서 예문이 이렇게 쉽게 바로 주니까 쉽고 그냥 바로 하면 좋죠. 간단하잖아요. 내가 그거를 가지고 내가 내 얘기를 거기에 적용시켜서 문장을 만드는 그게 처음에는 특히 되게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지? 어떤 내용을 해보지? 그러니까 일기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을 써볼까? 아니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늘 하는 일이야. 특별하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그 과정이 처음에는 특히 안 해보시는 분들은 특히 그 과정이 어려워요. 처음에. 심지어 한두 문장 만드는데도 막 30분씩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 30분이 절대로 헛되인 30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배운 거를 나와 연결시켜주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이걸 배웠는데
이거를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 그 이제 다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거의 매일같이 이제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학생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나 숙제 못했다, 나 일기 못 썼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였어요. 고민이 되고 1시간 동안 막 고민했는데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고 나 일기 못 쓰겠다, 나 맨날 일상이 똑같은데 쓸 게 없다 이렇게 이런 생각 자체가 이제 벌써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건데 사실 뭐 일기 쓰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 내용, 그러니까 문자 대화 내용도 사실 비슷해요. 늘 비슷하잖아요. 뭐 늘 우리가 뭐 새로운 일이 생기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반복 자체가 굉장히 좋은 연습이에요. 일부러 반복을 하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그 한자도 뭐 몇십 번씩 막 쓰면서 반복하면서 이제 외우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반복을 통해서 그게 체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평소에 꼭 하셨으면 하는 게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어떤 뭐 그게 뭐 여러분 스마트폰이어도 되고요. 어떤 공책이어도 되고 뭔가를 배우잖아요. 배우면서 그걸 다 정리해 두는 게 아니라 물론 다 정리해 둘 수도 있지만 그거와는 별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뭐 필기하고 이거 다 좋은데 그거랑 별도로 여러분만의 어떤 개인적으로 나한테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배우다 보면은 이 표현 뭔가 느낌이 좋다. 아니면은 나 이거 너무 궁금했었어. 아니면은 이 표현 뭔가 되게 간단하고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을 것 같네. 뭔가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좀 인상 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휘가 될 수도 있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긴 어떤 설명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하다 보면은 나한테 좀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더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인상 깊게. 그런 것들을 모아두는 게 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모아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다시 펼쳐서 다시 여러 번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메모해둔 어휘나 표현, 회화 패턴, 응용 예문 만들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응용 예문 만들면서도 이제 그런 게 생겨날 수가 있죠. 나한테 어떤 인상 깊은 그런 것들을 모아두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추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공책일 수도 있고 어떤 스마트폰의 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뭐 개인 블로그일 수도 있고 어떤 형식으로든 좋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수시로 빠르게 손쉽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좋아요. 뭐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하면서 세나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 시작은 물론 한 가지로 하면서 이제 하나씩 늘려가서 최대한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이 요일별로 월요일에는 일기 한 편을 쓸 거야. 뭐 3-4줄 정도. 화요일에는 뭐 독해를 할 거야. 뭐 어떤 무슨 책이 될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기사일 수도 있고. 수요일에는 영화 한 편을 볼 거야. 목요일에는 쉴 거야. 쉬는 것도 필요하니까. 금요일에는 뭐 유튜브로 강의를 몇 개 볼 거야. 토요일에는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아예 정해 놓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일 하루마다 하나씩만이 아니어야겠지만 처음에는 근데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 100% 내 의지로만 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어떤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나 뭐 하는 날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수요일이니까 나 이거 하는 날이야.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따라서 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조금 더 이거를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늘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덜 지루하고 좀 더 뭐 여러모로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언어를 우리가 한 가지 방식으로만 공부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거를 접근하고 듣기, 독해, 발음, 뭐 문법 이런 거를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그게 언어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지 뭐 문법만 하면은 너무 밸런스가 너무 안 맞고 어렵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활 속에 이렇게 잘 녹여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학습법은 엄청나게 많아요. 문제는 그걸 안 해서지 어려움이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순조롭게 깨끗하게 그냥 다 흘러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 이런 것도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을 다 알려줘갖고 영어에 대한 많은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모든 강의가 이거를 가장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짜여져 있어요.